민주당의 이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당대회 끝나면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맞아요. 이재명 전 대표의 만남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것이다. 다만 형식은 한동훈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는 건데요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흥미롭더라고요. 2자 영수회담에 대해서 격식보다 민생이 중요하기에 너무 좋은 일이다.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나 빼도 괜찮아.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. 이게 원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왜 나를 빼요? 진짜 나도 당대표 새로 됐는데 나도 껴줘.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웃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여야정 나랑 먼저 만나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대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민생 문제 어렵다. 그러니까 지금 거기 민주당에는 당대표가 없으니 내가 뭐 격이 안 맞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만날게 뭐 이런 입장이고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어제 추경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뭐 더 대통령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서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대표 검찰 출신 법조인 한동훈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에 아주 세게 민생 문제를 많이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저도 비슷한데 이제 민생 챙기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거라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물어보십시오. 김기현 대표는 우스운 분입니까? 김기현 대표는요. 안 알려졌지만은 일주일에 2-3번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어요. 그렇군요. 안 제가 알려졌어요.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야당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하면은 여당 대표가 나랑 먼저 만나야지 이러면은 그게 좀 우스운 꼴이라고 했잖아요. 김기현 대표가 딱 그랬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저도 사실 생각이 났어요.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나랑 만나야지 무슨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게 우스운 분인가 제가 확인을 한번 제가 해보고. 우습다라는 단어를 썼나요? 예, 그렇게 쓰셨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김기현 대표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나를 뭐 패칭해도 좋다. 뭐만 우리가 뭐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뭐 대외용 메시지 일전정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겠죠, 물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쁘지 않다. 다만 그냥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소위 말하는 사랑의 짝대기가 항상 엇갈렸잖아요. 뭐 야당 대표는 대통령 만나려고 하고 누구는 뭐 원내대표 만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엇갈렸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금 대접과 존중을 받으려면은 독립적으로 본인이 독립적인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인 거를 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있는.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다른 길에 가라는 게 아니라 뭐 당정일치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가는 게 용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? 뭐 최상병 대표적인 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만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용산 눈치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독립 변수로서의 당대표가 있는 거야? 이렇게 지금 야당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한동훈 만나면 뭐가 해결돼? 뭐 이런 거잖아요. 지금 당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패칭된다고 장성철 소장님이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거든요. 그 막 상황에 대해서 민생 뭐 지원하자고 하니까 뭐 안 된다고 막 하고 막 뭐 김재원 최고가 뭐 딴지 걸고 막 그 내용을 그러니까 당내에서 리더십도 없고 본인이 용산에서 독립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한동훈 만날 이유가 없죠, 솔직히.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아직도 좀 어색하잖아요. 우리가 당대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.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차분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맞지. 그 차분하게 가야 되는 건가요? 정광석화처럼 쫙 기세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돼요, 그거는. 그건 안 돼요. 왜냐하면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최소한 저 비판이나 욕은 하지 마세요 라고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. 안 그러면은요, 나 당대표 됐으니까 나 내 맘대로 할래 이렇게 되면 그냥 뒤통수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처신이 상당히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전기료 지원 방안이라든지 25만 원법 관련해 가지고 좀
추경호 원내대표와 엇박자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또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,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.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. 제가 이제 월요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까였다. 김재원 최고가 또 막 면전에서 반박을 했다. 막 그랬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그 저출생 대책 수석이 한동훈 대표를 패싱을 하고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만 만나고 갔거든요. 제가 또 그거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. 그랬더니 대통령실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. 그 대통령실에서도 일자리 수석 불러가지고 비서실장이 아니 왜 그랬냐고 당대표도 만나고 보고 해야지 이렇게 되게 많이 꾸짖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왜 한동훈을 패싱하냐 왜 한동훈 무시하냐 막 그렇게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전기료 감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겠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.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된다. 다 내 덕이다. 저 정말 제 내덕이고 취약계층에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일반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혹시 한동훈 여론조성팀이에요? 오다 받았어요? 오다? 제가 뭐 어디 오다 받고 움직일 사람입니까? 자발적으로 움직이지. 알겠습니다. 아니 뭐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한 거예요, 사실은. 그 당에서 얘기할 때는 왜 뭐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. 이게 정치지. 설득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. 어려우니까 이게 정치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정책위 의장들 뭐 만나고 그 테이블에 이제 민생 이제 비쟁점 법안 뭐 소위 말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이라든지 뭐 K칩스법이라든지 좀 쟁점이 적은 것들하고 이런 것들 테이블에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고 여야 공이 너무 싸움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카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막 너무나 진심이었다라가 아니라 사실은 해치워야 될 숙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아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쨌든 어려운 분들 삶을 영위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하태경 전 의원이 그 최근에 모습이 이제 원래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 저희도 이제 제작진이 좀 섭외를 해볼까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보험 연수원장 자리에 내정이 됐더라고요. 좋은 자리입니다. 네, 금융권 인사도 아닌데 이제 정치인이 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전에는 요거 좀 비판적이셨잖아요. 그러니까 보험연수원장은 지금 3번 연속 아마 정치인들이 갔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.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정치권에 보험을 드는 자리다 여기가. 그래서 보험 연수원장이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. 하태경도 먹고 살아야지. 본인이 막 옛날에 뭐 이런 거 안 돼,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낙동강 오리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. 그래서 이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분들도 많아서 뭐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생각은 하지만은 뭐 갑자기 민영삼이 코 박고 사장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? 그래도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.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는 분들은요, 최소한 2달 전에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.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에서 저기 이런 자리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? 지금 연락이 갑니까? 연락이 갑니다. 그래가지고 2달 정도 뭐 검증도 거치는 형식적인 거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것도요 그냥 뭐 임명하고 지명하는 게 아니라 또 채용 공고를 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심사도 통과해야 되니까 2달 정도 걸리는데 지난 6월쯤에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.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서 상황을 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연봉이 2억 5천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단독 입후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경쟁자도 없었고 사실 이런 거는 이 정도 자리는 내부에서 사실 윗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야 하태경 자리야, 야 지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. 예. 이게 왜 좋은 자리냐면은요. 그 연봉이 2억 5천만 원인 것도 높고 여기 판공비도 많아요.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.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지방에 있거든요. 이건 서울에 있어요.
정말 피 터지는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. 지금 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장 가려고 그래요. 근데 몇 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여기를 꿰찼다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 축하드립니다. 박수 같이 쳐요. 우리. 아, 예.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지. 그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장에 민영삼이 갔다니까. 프레스센터. 민현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갑자기 사랑합니다. 네. 사랑하긴. MBC 광고 막 이렇게 돈줄 잴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제가 나온다고. 민영사 원장 잘 아니까요. 가서 MBC 광고 끊지 말라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